애 눈빛이 달라요. 진짜 큰 행복감을 주는구나 느꼈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가 있는데 일반 기성으로 하게 되면 상처도 생기기도 하고 재활이 가능한 아이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지 보조기를 만드는 워크앤런의 대표 이철이라고 합니다. 68입니다. 58년 개띠죠.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하루 일과는 설이라는 아이가 근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술이 불가한 아이예요. 그래서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보조기를 원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착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는 몇 살인가요? 저는 10개월이요. 어떻게 아프게 된 건가요? 서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기형?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다른 애들처럼 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고 이렇게 동물을 많이 접하셨는데 다양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죠. 초창기였을 거예요. 휠체어를 만드는 초창기였는데 그때 분당에 사시는 어르신이 한번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믹스견, 저희는 이제 귀한 종, 아름다운 종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아이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암이 전이가 돼 있어서 수술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걸음걸이가 너무 약해지다 보니 보행기라도 해서 항상 다니던 율동공원, 정말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했던 길이라도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보행기를 요청하신 보호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너무 하루가 급한 아이니까 네. 하루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제작을 해서 착용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 보행기가 한 보름쯤 후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거를 처음에 열지 못했어요. 마음이 좀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열어봤는데 나중에 열어봤는데 거기에 편지가 써 있었어요. 우리 아이와 내가 10년 동안 항상 걷던 공원을 보행기를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공원에서 잠시 쉬면서 벤치 위에서 제가 앉고 있을 때 저를 한번 쳐다보고 편안하게 무지개를 건너갔습니다. 이 보행기를 이와 같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눔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보행기를 보내드립니다. 이 내용의 글이 정말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일하는 보람을 정말 느끼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차차. 네, 좋습니다. 애기 상태 다 잘 봤고요. 보행기 한번 좀 차서 한번 네네. 봐볼까요, 애기? 오, 너무 좋은데요? 보호자님 어떠세요? 서리 보호자님. 말씀드리니까 많이 희망적이죠? 예, 다행이에요. 근데 이 일을 어쩌다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우연하게 길에서 입양을 하게 된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던 아이예요. 제가 그때 두 아이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얘만 쫓아다니는 걸음이 너무 느린 거야. 앞다리로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늘 안타까웠는데 외국에 잠깐 나갔다가 거기에서 전람회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여기 완전 신세계더라고, 일본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휠체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런 걸 잘 몰랐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걸 얼른 사다가 우리 이슬이한테 채우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 이슬이 경우에는 보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지개를 건너갔는데 그때 당시 때 이 휠체어 가격이 상당히 고가였어요. 그때 제가 38만 원, 그때 당시 때 한 15년 전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또 버릴 수는 없고 판매를 하려고 일단 인터넷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서로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양주의 한 보호소에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자금 사정이 안 된다. 그 글을 보고
이거는 이슬이가 이쪽에다 선물을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조립을 해서 그거를 다시 태워봤더니 애 눈빛이 달라요. 진짜 큰 행복감을 주는구나 느꼈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제가 다음번에 또 하나 구매를 하다 이 아이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번 나갈 때마다 사가지고 오고 하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한 건당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시나요?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고, 보조기는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얼마나 되시나요? 저희가 좀 많이 저렴해요. 맞춤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인 줄 아세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인 비용보다 예를 들어서 무릎 네. 보조기 같은 거 거의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네.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비싼 거 하셔도 되죠.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수익성을 많이 창출하고 싶어 했었던 의미가 아니라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회사다 보니 그냥 그 정도 선으로 해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네.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고, 단 재질은 최고급품을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이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거의 월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는 네. 유기견들을 위해서 쓰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괜찮겠죠. 직원들 월급 주고. 대표님 근데 휠체어가 되게 많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얘는 대형견 아기 거고, 이 위에서 아기들이 네 다리를 집어넣고 네. 대소변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남자아이라서 생식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턱받침이에요. 이 턱받침은 아기가 오롯이 여기에 이제 해먹처럼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턱을 개고 여기서 잠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평균 10시간 정도는 이 보행기에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경우는 뒷다리를 움직이는 아이들이 여기가 일자형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뒷다리가 걸려요. 그러면 안 걸어요. 그래서 여기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성으로 하게 되면 축들이 여기가 대부분 다 좁아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걷다가 탁탁 치게 되면 상처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안 걷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활이 가능한 아이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게 무릎 보조기예요. 이러한 무릎 보조기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슬개구리 탈구된 아이들, 그리고 십자인대가 끊어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보통 다리를 들고 다닌다든지 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지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다리를 들고 걷던 아이들도 보조기를 착용하면은 대부분 다리를 바로 내려서 네. 잘 걷게 됩니다. 근데 대표님 수상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아, 이게 제일 큰 상들이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장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제 다 보호소 아기들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유기견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야생 코끼리예요. 발톱이 괴사가 돼요. 더더군다나 치료제를 해도 애가 자꾸 이렇게 바닥을 걸어 다녀야 되니까 괴사가 또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보호하기 위한 신발 형태의 의존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아이하고 친해지는 데만 거의 한 3개월이 걸렸어요. 이 강아지는 이제 착용을 한 건가요? 지금 착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어색할 텐데 네. 그런데도 잘 걸어주네요. 이런 네. 아이들은 보통 네. 얼마나 착용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3살 미만의 아이들은 또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수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세요. 얘 수술해야 될 줄 알았는데 보조기 착용하고 근육도 생기고 싹 감싸줘서 굉장히 좋아졌다. 아직 수술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 얻는 아이들도 좀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나요? 병원 갔더니 쓸개골 탈구라고 해가지고, 근데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아직 성장기라서 아직 1살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좋아해가지고 수술비는 어느 정도 한대요? 들어보니까 한 200~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한 짝만 해도. 근데 이렇게 다른 데서 그냥 제품으로 파는 건 없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뭐 싼 거는 4만 원에서부터 하고 비싼 건 60만 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럼 4만 원짜리 안 사고 45만 원짜리 사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좀 허접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분양하는 사람도 많고 하향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은 좀 없어지는 추세이지만은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나오는 아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안에 요만한 케이지 안에서 아기만 생산을 하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곳인데 영양소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또 운동도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 아이만 생산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판매가 돼버려요. 이거는 완전 물건으로 판매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소중하게 키우고 싶은 가족 같은 아이를 입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쁘다, 그리고 건강하겠지 믿고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면서 그 약해진 부분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비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게 부담이 돼서 버려지는 애들도 많아요. 지금 유기견 보호소에 가보면은 건강한데 버려진 애들도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네. 정말 내 아이처럼 소중하게 케어를 해준다면은 그 아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사실 인간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이잖아요. 수만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는 그러한 유기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권장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보통 내가 한 아이를 입양을 했었을 때는 정말 20여 년간, 요즘 애들이 막 20살, 25살까지 사는 애도 봤으니까요. 이렇게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은 입양을 해서는 안 돼요. 아기 때는 이뻐서 입양을 했는데 크면서 말썽을 조금 부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귀찮아서. 그래서 버려지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шл리프 좋아요. 백내장 많이 먹고 네.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서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조기 만들기 전에 석고 작업이라고 애기 다리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굳히고 나서 이제 여기를 칼로 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애기 다리 모양이 나와요. 혹시 이런 일은 전공이 따로 있을까요? 전공은 따로 없어요. 사람 의족 작업하시는 분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체공학적으로 엄청 이게 달라요. 막 실리콘으로 만들고 뭐 의수, 의족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만드시죠. 이 일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버지가 대표님인데 아드님이세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좀 도와드리느라 그렇게 해서 오게 됐어요. 강아지를 도와주시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수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강아지는 오래 못 산다. 얘 시한부 판정 받았다. 그러고 저희한테 이제 결국에 이렇게 휠체어나 보행기나 보조기 이런 거를 맞춰서 가시잖아요. 그러고 한 몇 년 뒤에 연락이 오세요. 휠체어 잘 타고 지금 무지개 다리 건넜다. 병원에서 오래 살아봤자 뭐 2, 3개월이다 라고 네. 했는데 기적같이. 2년, 3년 넘게 더 산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보람을 좀 느끼죠.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 날씨도 궂은데 찾아와 주시고 네. 또 이 프로를 통해서 장애가 있는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보셔서 또 네. 그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께 혜택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야 뭐 당연히. 특히 우리 아이가 의족이 필요하다든지 보행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아이들의 사연을 네. 저희에게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5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유기 아이들이 항상 보호소에만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래도 지구라는 별에서 따뜻한 사람의 온종의 속기를 느끼고 갈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 유일한 꿈이며 희망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